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최우선이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생활 모든 분야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의 핵심은 무엇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김경혜 위기관리 전략연구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37일째입니다.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안전 최우선이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지금 우리의 위기관리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모든 국민들과 조직이 결국 기본에 충실하는 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위기관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기를 논하면서 좀 제가 한가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미국의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인 실버버그라는 사람이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전 미국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시나리오에 보면 전용기에다가 특별 전용기에다가 교황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킹 목사님, 뉴욕타임즈 기장 5명이 한 비행기에 타고서 특별 미션을 위해서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조합이죠. 미국 대통령과 교황이 같이 탔으니까. 근데 뉴욕타임즈 기자는 정말 이 사건은 세계적인 사건이다 해서 특종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장이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이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낙하산은 결국 5명이 탔는데 4개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대통령이 교황님에게 가서 교황님은 연세도 제일 많으니까 빨리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십시오 했더니 교황도 마찬가지 미국 대통령 당시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같이 내리자 했더니 그걸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뉴욕타임즈 기자입니다. 나는 이걸 살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이 세계적인 사건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도 뛰어내린다고 해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이 결국은 이제 하나만 남은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킹 목사님이 기장한테 얘기하길, 기장 여보게 당신은 아직도 젊으니까 창창한데 나는 지금 죽어도 천당이 보장된 성직자니까 당신이 뛰어내리십시오 했더니 기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뉴욕타임즈 기자는 제 검은 가방을 낙하산인 줄 알고 잘못 알고서 뛰어내렸으니까 낙하산이 4개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제하고 내려도 문제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하시는 분들도 웃으셨지만 바로 이런 웃음 속에 정말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5개의 낙하산을 준비한다면 위기를 많이 막을 수가 있는데 4개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청하시는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많은 분들도 이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5개만 낙하산을 마련하면 위기를 상당히 줄여가지고 인명 참사까지도 막을 수 있는데 4개밖에 없는 이걸 빨리 막아야 되겠다는 이게 바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그런 위기 관리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위기 관리에 있어서 참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미국의 연방위기관리청 아닙니까? 그곳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알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FEMA라는 조직은 원래 이제 해군의 쓰레기를 치우는 어떤 그런 부대를 만들어서 결국 해군의 작전 수행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작전 수행에 굉장히 애로가 됩니다.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출발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전국적인 어떤 위기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해군에서 출발한 게 이 FEMA라고 연방위기관리 지금 말씀하신 그 조직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 9.11 사태 아마 기억하시죠? 9.11 사태 그때 미국 부시 대통령 옆에서 FEMA의 청장이라고 하는 제임스 위트라는 미국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 정말 위기관리로서는 가장 존경받는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위기관리를 하고 FEMA의 조직 밑에 FBI라든지 CIA까지 밑에 통솔을 하면서 위기를 정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기 때문에 그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FEMA의 저 위기관리 전문가인 제임스 위트 청장과 또 그 전문 요원들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안전은 보장할 수 있다는 어떤 신뢰를 주는 어떤 그런 조직으로 발전을 했고 또 특히 이 FEMA에서는 스탠바이 요원이라고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의
종사하다가 결국 퇴직한 어떤 그런 분들이었는데 아니면 또 다른 업에 가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하나 예비군 제도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네. 위기가 딱 있으면 예비군을 소집하게 되면 옛날에 그 전문가들이 전부 다시 모이게 돼 가지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우리가 국가안전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예비군 제도도 빨리 한 번 더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예. 거고요. 또 말 그대로 생활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생활화를 위해서는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이 필요한 예. 거고요. 근데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이 위기 관리 매뉴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준비하는지 좀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공공기관 어저께도 지하철 관계 매뉴얼이 보도되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네. 거기에 긴급 연락 전화번호가 정말 뭐 5년, 10년 전에 전화번호가 돼 있고 오히려 다른 조직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거 그것을 지금 다시 수정하고 계속 소위 업데이트라고 그런 얘기합니다만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조직이 결국 가장 문제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우리는 하나 만들었다는 실적만 하나 만들어두고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켜가면서 정말 실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조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매뉴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그래서 위기관리 때 가장 그 금기로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서 선반 위에 올려놓고서 먼지만 쌓는 것은 그거는 최악이다. 그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뉴얼을 실제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힘을 들여서 만든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정보를 새롭게 하고 바뀐 정보도 이름도 바꾸고 또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실제 모의 훈련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정말 전 직원들 앞에서 심지어 연극까지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데 네. 매뉴얼에서 또 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뉴얼을 실제적으로 익히고 나서는 매뉴얼을 잊어버려라.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네네. 바둑을 두는 분들이 예. 정석이라고 합니다만은 예. 정석을 배우고 나서 정석을 실제 둘 때는 잊어버리라. 네. 마찬가지로 이 매뉴얼도 매뉴얼에 대한 어떤 소위 해야 될 것, do's and don'ts 같은 건 많이 있습니다만 예, 예. 바로 실제 상황에서는 또 그거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실제 매뉴얼을 잊어버리는 경지까지 도달한다면 그렇군요. 네. 정말 매뉴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예. 박 대통령이 예. 담화문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은 정말 제가 2003년에 그때 노무현 정권 때 국가안전처와 비슷한 어떤 재난관리청이라고 처음에 기획을 했더랬습니다. 예. 네. 기획을 했는데 그때 그 정부의 많은 그 부서들이 자기 부처 이기주의다 소위 말씀드려서 부처 이기주의다 우리 부처에서 요 기능만 가져오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온다 이런 어떤 욕심으로서 실제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실제 재난안전청이라고 해가지고 국회 심의가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때 부처에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많은 로비도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해양경찰청은 떨어져 나가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른 어떤 기능을 가져가가지고 원래 통합적인 하나의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소방방재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동안에 소방방재청은 일을 아주 잘 했다고 저는 네네. 생각합니다만은 네. 원래 그림을 그렸던 그 통합적인 어떤 위기관리 기능은 소방방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에 우리가 그런 일을 느꼈어요.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2003년에 만약에 그때 재난안전청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론칭이 됐더라면 그동안에 11년 동안 많은 어떤 참사를 우리가 줄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동안에 많은 부처 이기주의라든지 국회 쪽에서 로비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11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값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가안전처 문제가 국회에 가서 심의가 될 때는 우리 네.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애국심을 갖고서 어떻게 더 좋은 조직으로 발전시킬까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 거지 2003년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조직으로 완전히 몰락시키는 어떤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네네. 바람입니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된다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연방위기관리청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보통 위기관리처의 조직의 가장 중요한 거는
힘과 돈과 전문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은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그 안에는 상당히 금전적인 어떤 그런 보장은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전국에서 전문가들을 발탁해서 전문가를 모집하게 해서 진짜 전문가로서 조직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힘 문제는 지금도 박근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조직은 바로 국무총리 산하라는 어떤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 어떤 직속 기구로서 된다면 훨씬 더 효과 있게 위기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네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3번이나 사과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네네. 그런 면에서는 힘이 있는 조직이 돼야 이게 통솔 가능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그런 집단을 다루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조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지하철 안전사고도 참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설 노후화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미리 예방하고 교육하는 소방방재 측면에서도 뭐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철을 타고 내리시면 우리가 방독면이라고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떤 가스 누출됐을 때 저 방독면을 쓰면 나를 보호할 거다. 또 방독면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 위기 순간에 방독면에 대한 설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실제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재난 안전 산업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듯이 정말 방독면을 마스크 쓰듯이 한번 딱 입에만 대면 그게 보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가지고 그때 바로 국민들이 저 방독면을 쓰면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바로 이게 바로 어떤 소방 방재 산업을 국가적인 어떤 산업으로서 R&D를 지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우리도 이 방재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네네. 정말 수준을 높이는 거 이것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우리 정부의 산업 분류에 방재 안전이라는 게 산업 분류에도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정부 자체에서 R&D라든지 방재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세월호 참사 같은 그 후진국적인 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요.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정리해 주시죠. 위기 관리에서 저희는 그 카타르시스를 맛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카타르시스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어디에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아니고 남이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이기주의적인 심리가 발동해가 최 끝에 가서는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심리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기관에서 위기가 나고 다른 기업에서 위기가 나고 다른 국가에서 위기가 났을 때 저거는 우리 국가가 아니라서 나는 쾌감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로 저 위기가 저 어떤 위기가 바로 나에게도 우리 조직에도 우리 국가에도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위기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안전처가 단순히 신설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만 맛보지 말고 위기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혜 위기관리 전략연구소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